발인 직전 남편의 유골이 아니었다. 장례식장에서 밝혀진 충격적 진실. 장례식장은 숨막히게 조용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유골함 덮개를 걷어 올렸다. 순간 싸늘한 공기가 온몸을 덮쳤다. 이건 우리 남편이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조문객들이 웅성거리며 속삭였다. 뒤에서 시어머니 말순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만해라! 지금 발인 날이야! 서진은 울먹이며 소리쳤다. 진실은 오늘 여기서 밝혀야 해요. 그리고 그 순간 막내 아들이 의료 기록지를 들고 나타났다. 형수 말이 맞아요. 형은 그렇게 안 죽었어요.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누군가의 숨소리가 크게 들리고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는다. 장례식장에서 터진 충격적 진실, 이 집안은 과연 무너질 것인가?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담은 썰에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무료 버튼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럼 사연 담은 썰 시작합니다. 서울 외곽 한강이 멀리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 잡은 대형 장례식장입니다. 가을 끝자락에 쌀쌀한 바람이 건물 사이로 스며들고 주차장에는 검은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이미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현관 입구에는 고 강대수님 빈소라고 적힌 화환이 놓여 있고 하얀 국화꽃 향기가 코끝을 찌르며 죽음의 냄새를 알립니다. 3층 대형 빈소 안 검은 상복을 차려입은 가족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여성이 있습니다. 바로 며느리 윤서진입니다. 45살의 서진은 간호사답게 차분하고 정돈된 모습이지만 얼굴 표정만큼은 어딘가 차갑고 경직되어 있습니다. 마치 감정을 억지로 눌러 담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진은 조문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중히 인사를 건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습니다. 마치 병원에서 환자 가족에게 설명할 때처럼 업무적이고 기계적입니다. 조문객들이 돌아가면 서진은 잠시 한숨을 내쉬며 빈소 안을 둘러봅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현실일까요? 영정 바로 앞 상주석에는 시어머니 강말순이 앉아 있습니다. 72살의 말순은 연신 눈물을 닦으며 찾아오는 조문객들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께 사랑받았는지 몰랐네요. 착한 아들이었는데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는지. 말순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떨립니다. 하지만 조문객이 없을 때는 묘하게 눈물이 마릅니다. 서진은 그런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에, 남편은 그렇게 갑자기 떠났는데 어머님은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 체면 걱정만 하시네. 진짜 슬퍼하시는 건지 아니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기인 건지 씁쓸한 마음이 가슴 한켠을 파고듭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사흘째,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아니, 실감하고 싶지 않는 건지도 모릅니다. 서진아, 물 좀 가져다 줘. 목이 말라. 말순의 부름에 서진은 일어나 물을 따라다 드립니다. 말순은 물을 마시며 작은 소리로 말합니다. 조문객들이 이렇게 많이 와주니 고맙긴 한데 장례비가 걱정이야. 보험금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텐데. 서진은 그 말을 들으며 더욱 착잡해집니다. 남편이 떠난 지 사흘째인데 벌써 돈 걱정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필요한 일이지만 왠지 모르게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어머니, 장례비는 제가 먼저 준비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서진은 조용히 대답합니다. 오후 2시쯤 남편의 직장 동료들이 단체로 찾아왔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 평소 남편과 친했던 후배들까지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왔습니다. 강대수 씨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떠나시다니. 과장님은 영정 앞에 절을 올리며 말합니다. 서진은 그들과 인사를 나누며 남편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 듣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퇴근 인사하고 집에 간다고 했는데 후배 직원의 말에 서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아침에 다녀올게 하고 나간 남편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해가 지기 시작하는 저녁 무렵 빈소는 잠시 조용해집니다. 하루 종일 드나든 조문객들로 지친 서진은 영정 앞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작년 가족여행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때는 이 사진이 영정 사진이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유골함을 바라보며 서진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저 작은 함 안에 정말 남편이 들어있을까요? 화장장에서 직접 확인했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습니다. 갑작스런 교통사고였습니다. 퇴근길에 큰 트럭과 충돌했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로 이틀을 버티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말순이 서진 옆으로 다가옵니다. 서진아, 하루 종일 고생이 많았다. 밥이라도 좀 먹어야지. 몸이 상하면 안 돼. 서진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합니다. 괜찮아요. 입맛이 없어서. 말순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이 먼저야. 우리 대수도 하늘에서 내가 몸 상하는 걸 원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목소리를 낮춰 덧붙입니다. 내일 발인하고 나면 모든 게 정리될 거야. 보험금도 나오고 우리도 다시 살아가야지. 서진은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마음 한켠에서 이상한 감정이 꿈틀대는 것을 느낍니다.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깊은 불안감만이 가슴을 짓누를 뿐입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빈소는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마지막 조문객이 돌아가고 가족들도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말수는 내일 발인 준비해야 하니까 집에 가서 쉬어라며 서진을 보냈지만 서진은 차마 집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 곁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서진은 혼자 남은 빈소에서 영정 앞에 앉아 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남편의 사진이 더욱 또렷하게 보입니다. 여보, 정말 당신이야? 정말 우리가 이렇게 헤어져야 하는 거야? 서진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립니다. 눈물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여전히 흘리지는 못합니다. 그때 빈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옵니다. 서진이 고개를 돌려보니 병원에서 알고 지내던 의사 한준호입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그는 서진과 함께 수많은 응급환자를 돌봤던 동료입니다. 서진 씨, 아직도 여기 계셨네요. 집에 가서 쉬셔야죠. 준호 선생님, 이렇게 늦게 와주셔서 고마워요. 서진은 일어나 인사를 합니다. 한준호는 영정 앞에 절을 올리고 서진 옆에 앉습니다. 강대수 씨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저도 믿기지 않아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한준호가 먼저 입을 엽니다. 서진 씨, 사실 제가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그날 강대수 씨 시신을 확인했을 때 이상한 점이 있었거든요. 서진의 눈빛이 번쩍 뜨입니다. 이상한 점이요? 한준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갑니다. 교통사고 환자라고 했는데 화상 자국이 전혀 없었어요. 차량 화재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계속합니다. 시신의 상태가 사고 경위와 맞지 않았어요. 서진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한준호는 더욱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외상의 패턴이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랐어요. 마치 그는 말끝을 흐립니다. 마치 뭐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한준호는 깊게 한숨을 쉬고 말합니다. 마치 다른 사인으로 사망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부검도 하지 않았고 사고 경위가 명확하다고 해서 그냥 넘어갔죠. 서진은 머리가 어지러워집니다. 그럼 지금 여기 있는 건 정말 우리 남편이 맞나요? 한준호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합니다. 그건 확실해요. 신원 확인은 정확했거든요. 다만 사망 원인에 의문이 있을 뿐이에요. 서진은 유골함을 바라봅니다. 저 안에 정말 남편이 들어있을까요? 갑자기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집니다. 왜 시어머니는 그렇게 서둘러 화장을 했을까요? 왜 부검을 거부했을까요? 보험금이 늦어질까 봐라는 이유만으로 말이 될까요? 선생님, 혹시 병원에 관련 기록이 남아있나요? 서진이 물어봅니다. 한준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응급실 기록과 사진 자료가 있어요. 필요하시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서진은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정말 알아봐야 할까요? 만약 한준호의 의심이 사실이라면 남편의 죽음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알고 싶지 않은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남편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보여주세요. 서진은 결심한 듯 말합니다. 한준호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줍니다. 화면에는 응급실에서 찍은 남편의 시신 사진이 나타납니다. 서진은 눈을 가늘게 뜨고 사진을 자세히 봅니다. 정말로 화상 자국이 없습니다. 차량 화재가 있었다면 분명 화상을 입었을 텐데 말이죠. 오히려 목 부분에 이상한 멍자국이 보입니다. 이게 뭐죠? 서진이 사진을 가리키며 묻습니다. 한준호는 작은 소리로 대답합니다. 압박에 의한 질식사의 흔적 같아요. 하지만 교통사고로도 이런 상처가 날 수 있어서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서진은 사진을 보며 몸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빈소문이 갑자기 열립니다. 말순이 들어오더니 서진과 한준호를 번갈아 봅니다. 뭘 하고 있는 거야? 이 시간에 여기서? 말순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담겨 있습니다. 한준호는 당황하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진 씨와 함께 일하는 의사입니다. 조문차 들렀는데 말순은 그를 째려보며 말합니다. 늦은 시간에 무슨 일로 왔어요? 서진은 재빨리 끼어듭니다. 어머니, 준호 선생님이 남편 마지막 모습을 봤다고 해서 이야기 듣고 있었어요. 말순의 표정이 더욱 굳어집니다. 마지막 모습? 무슨 소리야? 한준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아, 별것 아니에요. 그냥 병원에서의 응급처치 과정을 설명드렸을 뿐이에요. 하지만 말순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미 모든 게 끝난 일인데 굳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 며느리만 더 힘들어질 뿐이에요. 말순의 말에는 분명한 거부감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한준호는 시계를 보며 일어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늦었네요. 서진 씨, 내일 발인 잘 치르시고 몸조리 잘하세요. 그는 서진에게 작은 쪽지를 건네며 나갑니다. 쪽지에는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한준호가 나간 후 말순은 서진에게 다가옵니다. 저 의사가 뭔 소리를 했어? 서진은 당황하며 대답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병원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순은 서진을 의심스럽게 바라봅니다. 서진아, 이미 끝난 일이야. 더 이상 파헤칠 필요 없어. 우리 대수도 편히 가게 해주자. 하지만 서진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이 나간 후 빈손은 다시 정막에 쌓였습니다. 서진은 한준호가 건넨 쪽지를 주머니에 넣으며 마음속 의심이 더욱 커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왜 그렇게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을까요? 마치 들키면 안 되는 비밀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자정이 넘어서자 장례식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야간 관리인만이 복도를 오가며 순찰을 돌 뿐입니다. 서진은 영정 앞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교통사고가 맞을까요? 한준호의 말이 맞다면 남편의 죽음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서진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유골함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저 안에 정말 남편이 들어있을까요? 갑자기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유골함에 다가갔습니다. 하얀 도자기로 만들어진 함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뚜껑을 열어볼까 하다가 망설여집니다. 과연 이런 행동이 옳은 걸까요? 하지만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진은 재빨리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곧 빈소문이 열리며 말순이 들어왔습니다. 서진아, 아직도 여기 있었구나. 집에 가서 쉬어야 한다고 했잖아. 어머니는 왜 이 시간에 다시 오셨어요? 서진이 물어봅니다. 말순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합니다. 잠이 안 와서 우리 아들 생각에 잠을 못 이루겠더라. 하지만 말순의 눈가에는 눈물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말순은 유골함 주변을 살피더니 서진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함을 만진 건 아니지? 서진은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앉아 있었어요. 말순은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서진아, 내일 발이 나고 나면 모든 게 정리될 거야.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자. 말순의 말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더욱 의심스러워했습니다. 말순이 다시 나간 후 서진은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정말 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복도가 완전히 조용해지자 서진은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서진은 유골함에 다가가 뚜껑에 손을 올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뚜껑을 열면 정말 남편의 유골이 나올까요? 아니면 다른 것이 나올까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함 안에는 하얀 재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람을 화장한 뒤 남은 유골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양이 너무 적었습니다. 성인 남성을 화장했다면 더 많은 양이 나와야 하는데 말이죠. 서진은 간호사로서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병원에서 수없이 많은 죽음을 받고 유족들의 화장 과정도 여러 번 지켜봤습니다. 분명히 이 정도 양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골은 누구의 것일까요? 손끝으로 유골을 만져봤습니다. 차갑고 거친 감촉이었습니다. 정말 사람의 뼈를 태운 것 같았지만 뭔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서진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말순이 문 앞에 서서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서진은 당황하며 재빨리 뚜껑을 덮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서진이 변명하려 하자 말순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지금 발인 전날이야. 왜 함을 열어봤어? 말순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상해요. 이 유골이 정말 우리 남편 것이 맞나요?
말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연히 우리 대수거지. 하지만 양이 너무 적어요. 그리고 한준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 경위도 이상하고. 서진의 말에 말순은 더욱 화를 냈습니다. 그 의사가 뭘 안다고. 이미 화장까지 끝난 일을 왜 자꾸 의심해. 두 사람의 시선이 불꽃처럼 부딪혔습니다. 말순은 유골함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 아들이야. 내가 직접 확인했다고.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보다는 다급함이 더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럼 증명해 보세요.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화장장 기록이나 병원 기록을 다시 확인해 보자고요. 말순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미쳤어? 내일 발인인데 무슨 소리야? 서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화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진짜 제 남편이라면 확인해도 문제 없잖아요. 말순은 입술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너는 정말 믿음이 없구나. 시어머니를 의심하다니. 의심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제 남편이니까요. 서진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또 다른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 문이 열리며 남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막내 아들 강민수였습니다. 어머니, 형수님 무슨 일이에요? 밖에서도 소리가 들려요. 민수는 40살의 회사원으로 평소 형을 무척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는 두 사람의 험악한 분위기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뭔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서진은 민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수님, 이 유골이 정말 형님 것이 맞는지 의심스러워요.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연히 형 것이죠. 하지만 서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준호 선생님이 시신 상태가 교통사고와 맞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유골의 양도 너무 적고요. 민수는 말순과 서진을 번갈아 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말순은 민수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 형수가 이상한 소리를 해. 좀 말려줘. 하지만 민수는 서진의 말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형수님,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민수는 서진의 말을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수님,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의사가 직접 그런 말을 했다고요? 말수는 민수가 서진 편을 드는 것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민수야, 그런 말 믿으면 안 돼. 이미 끝난 일이라고.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만약 정말 문제가 있다면 확인해 봐야죠. 형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민수는 평소와 달리 단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형에 대한 사랑이 그를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서진은 민수의 지지에 용기를 얻어 계속 말했습니다. 도련님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 어머니는 부검을 그렇게 반대하셨을까요? 보험금 때문이라고 하셨지만 말순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건 정말 보험금 때문이었어. 부검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말순이 변명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반응을 보며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화장장 기록이라도 다시 확인해 봅시다. 확실히 형이 맞다면 문제 없잖아요. 민수의 제안에 말수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왜 자꾸 그런 걸 확인하려고 해? 내가 직접 봤다니까. 서진은 한준호가 준 쪽지를 꺼냈습니다. 지금이라도 한준호 선생님께 전화해서 병원 기록을 확인해 봅시다. 말수는 그 쪽지를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안 돼. 새벽에 무슨 전화야? 하지만 민수는 이미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형수님, 전화해 보세요. 진실을 알아야 해요.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한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한준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진 씨? 한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 시간에 전화드려서 혹시 병원에 가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서진의 간절한 목소리에 한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지금요? 새벽 1시인데. 네, 정말 급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서진의 절박한 부탁에 한준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1시간 후에 병원에서 만나요. 전화를 끊은 서진은 민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수님,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가야죠. 형 일인데. 말수는 두 사람을 막으려 했습니다. 가지마.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말순이 소리쳤지만 서진과 민수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꼭 가야 해요. 형을 위해서라도.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새벽 2시 서진과 민수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한준호가 응급실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큰일이네요. 무슨 일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서진은 유골암의 이상한 점과 시어머니의 수상한 반응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역시 제 생각이 맞았나 보네요. 같이 기록실로 가봅시다. 세 사람은 조용한 병원 복도를 걸어 기록실로 향했습니다. 한준호는 컴퓨터를 켜고 강대수의 기록을 찾았습니다. 여기 있네요. 강대수 씨 응급실 내원 기록입니다. 화면에는 상세한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한준호는 기록을 읽어보며 말했습니다. 역시 교통사고라고 되어 있지만 외상 패턴이 맞지 않아요. 민수가 화면을 보며 물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이상한가요? 한준호는 사진을 확대하며 설명했습니다. 차량 화재가 있었다고 했는데 화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 목 부위의 멍자국. 이건 압박에 의한 것 같아요. 서진은 사진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한준호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부검을 하지 않아서 확실하지는 않죠. 민수는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그럼 형이 누군가에게 당한 거예요? 한준호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의심해 볼 여지는 충분해요. 세 사람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만약 정말 강대수가 누군가에게 살해당했다면 그 범인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교통사고로 위장했을까요? 서진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뒤섞였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한준호가 다른 기록을 찾으며 말했습니다. 화장장 기록이에요. 화면에는 화장 관련 서류가 나타났습니다. 화장 신청서를 보면 신청인이 강말순 씨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준호는 화장장 직원과의 통화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화장장 직원이 남긴 메모를 보세요. 유족이 시신 확인을 거부했음. 빠른 화장을 원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서진과 민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시신 확인을 거부했다고요? 민수가 놀라며 물어봤습니다. 한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화장 과정도 비정상적으로 빨랐어요. 보통은 하루 정도 기다리는데 당일 바로 진행했다고 되어 있네요. 서진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의 수상한 행동, 부검 거부, 빠른 화장, 그리고 이상한 외상 패턴. 모든 것이 뭔가 숨기려는 의도로 보였습니다. 민수님, 우리 집에 가서 어머니와 다시 얘기해 봐야겠어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민수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형수님. 이번에는 확실히 해야겠어요. 한준호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필요하면 이 기록들을 복사해 드릴게요. 그리고 만약 정말 문제가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서진과 민수는 무거운 마음으로 병원을 나섰습니다.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발인을 몇 시간 앞둔 상황에서 모든 것이 뒤바뀔 수도 있었습니다. 서진은 남편의 진짜 죽음의 진실을 알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수도 형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새벽 4시 서진과 민수는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발인을 5시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빈소에는 말순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오자 말순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발인 준비는 안 하고. 서진은 한준호에게서 받은 서류를 말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말순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병원 기록과 화장장 기록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화장장에서 시신 확인을 거부하셨다면서요? 왜 그러셨어요? 말순은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건 너무 슬퍼서 참아 볼 수가 없었어. 하지만 서진은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병원 기록에는 교통사고와 맞지 않는 외상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화상도 전혀 없고요. 말순은 일어나서 서류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이미 화장도 끝났는데 뭘 더 어쩌겠다는 거야. 하지만 민수가 서류를 지켰습니다. 어머니,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형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말순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내가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 아들이 죽었는데. 하지만 그 눈물조차 진짜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자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서진은 더욱 다그쳤습니다. 어머니, 이 유골이 정말 우리 남편 것이 맞나요? 모든 게 이상해요. 말순은 울음을 그치고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그럼 뭐야? 내가 바꿔치기 했다는 거야? 그 순간 빈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말순 자신이 바꿔치기라는 말을 꺼낸 것입니다. 서진과 민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왜 말순이 그런 말을 했을까요? 누가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는데 말이죠.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말순은 자신이 실수한 것을 깨닫고 당황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가 자꾸 의심해서 그런 소리를 한 거지. 하지만 서진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바꿔치기요? 누가 언제 그런 말을 했나요? 말순은 더욱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 말한 거야. 피곤해서 헛소리한 거야. 그때 갑자기 빈소 문이 열리며 여러 명의 친척들이 들어왔습니다. 발인 준비를 위해 일찍 온 것입니다. 어머니, 준비는 다 됐어요? 큰 고모가 물어봤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한 것을 보고 이상해했습니다. 말순은 재빨리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응, 곧 준비할게. 서진이가 발인 절차 때문에 물어본 거야. 친척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진과 민수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오전 8시 본격적인 발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고 장례식장은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과연 이대로 발인을 진행해도 될까요? 민수는 서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수님, 발인 전에 확실히 해야겠어요. 서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님 말이 맞아요. 진짜 형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말수는 친척들과 발인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서진과 민수를 견제했습니다. 서진아, 민수야, 너희는 조문객 맞이나 해라. 다른 건 신경 쓰지 말고. 하지만 두 사람은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오전 9시가 되자 발인식이 시작됐습니다. 상주들이 유골함을 들고 영구차로 향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서진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잠깐, 이 유골은 제 남편이 아닙니다. 순간 장례식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조문객들이 무슨 일인지 웅성거렸고 친척들은 당황했습니다. 말수는 서진을 끌어당기며 말했습니다. 미쳤어? 무슨 소리야? 하지만 서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병원 기록이 증명합니다. 이 시신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아니에요. 민수도 나서서 서진을 지지했습니다. 저도 형수님 말에 동의합니다. 뭔가 이상해요. 조문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유골이 바뀐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말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친척 중 한 명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서진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발인식 중에 이런 소리를? 하지만 서진은 한준호에게서 받은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여기 병원 기록이 있어요. 외상 패턴이 교통사고와 전혀 맞지 않아요. 그리고 화장장 기록도 이상해요. 민수가 덧붙였습니다. 어머니가 시신 확인도 거부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말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어쩔 수 없었어. 정말 어쩔 수 없었다고.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래, 맞아. 다른 시신이야. 말순이 절규하며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쩔 수 없었어. 빚쟁이들이 몰려올까봐 보험금이라도 받아야 했어. 조문객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정말 유골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쫓아 돈 때문에 속임수였던 것입니다. 말수는 계속해서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대수는 정말 죽었어. 하지만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어. 병원에서 실수로 다른 곳에 보냈다고 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례식장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조문객들은 어이없어 했고 친척들은 당황했습니다. 서진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럼 진짜 남편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장례식장은 완전한 혼돈에 빠졌습니다. 말순의 고백을 들은 조문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 유골을 모시고 있었다고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서진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그럼 우리 남편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순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병원에서 실수했다고만 했어. 민수는 충격을 받은 채로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형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말수는 민수의 손을 붙잡으며 울었습니다. 미안해, 민수야. 정말 미안해. 친척들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큰 고모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말순아, 지금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설명해봐. 대수가 정말 어디에 있다는 거야? 말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대수가 병원에서 세상을 떠난 건 맞아. 하지만 화장하려고 했을 때 병원에서 시신을 찾을 수 없다는 거야. 말순의 고백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실수인 줄 알았어. 곧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서진이 다급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말수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화장 전날 밤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 시신을 다른 병원으로 잘못 이송했다고.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시신으로 장례를 치른 거예요? 말수는 더욱 울부짖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왔는데 보험금이라도 받아야 했어. 조문객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유골은 누구 건가요? 말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병원에서 준 거야. 같은 날 돌아가신 분이라고만 했어. 서진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정작 남편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니.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머니,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누구에게 절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바닥에 엎드려 울 뿐이었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해요. 형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그때 장례식장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무슨 일인지요? 발인식을 계속 진행해야 하는데. 친척들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인을 계속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서진은 일어나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발인은 중단합니다. 진짜 남편을 찾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장례식장 직원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준비고 뭐고 필요 없어요. 서진이 소리쳤습니다. 제 남편도 없는데 무슨 발인이에요. 조문객들은 서진의 절규를 듣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한 며느리의 심정이 어떨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형이 어느 병원에 있는지 알려주세요. 지금이라도 찾아야 해요. 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어디로 갔는지 정확히 모른다고 했어. 서진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조문객 중 한 명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겠어요. 시신 분실은 중대한 문제니까. 하지만 말수는 경찰 신고를 반대했습니다. 안 돼. 경찰에 신고하면 보험금도 못 받고 빚쟁이들한테 들킬 거야. 서진은 화가 났습니다. 지금도 보험금 생각하세요? 남편을 찾는 게 먼저잖아요. 민수도 어머니에게 실망했습니다. 어머니, 형을 찾는 게 우선이에요. 돈은 나중 문제고요. 하지만 말수는 여전히 반대했습니다. 너희들은 몰라. 빚이 얼마나 많은데. 그때 한 조문객이 말했습니다. 빚이 그렇게 많았나요? 말수는 잠시 입을 다물더니 고백했습니다. 대수가 사업 실패하고 빚이 억 단위야. 집도 담보로 잡혀 있고. 서진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뭐라고요? 남편이 사업을 했다고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사업을 했는데 완전히 망했어. 너한테는 말 못하겠다고 하더라. 모든 것이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남편의 죽음, 실종된 시신, 숨겨진 빚까지. 서진은 남편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남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겠네요. 말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마지막 며칠은 정말 힘들어했어.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와서. 그래서 더 일찍 죽은 것 같아.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형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요. 서진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이 혼자서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자신은 전혀 몰랐다니. 죄책감과 미안함이 몰려왔습니다. 어머니,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주세요.
남편이 정말 교통사고로 죽은 게 맞나요? 서진이 물어봤습니다. 말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백했습니다. 사실은 자살이었어. 그 순간 장례식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서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살이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강에서 투신 자살했어. 하지만 보험금 때문에 교통사고로 꾸민 거야. 서진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이 자살했다니. 그것도 혼자서 모든 고통을 감당하다가 자신이 알던 남편은 정말 남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서진은 말순의 고백을 듣고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살이라고요?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습니다. 남편이 혼자서 그 모든 고통을 견디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니. 자신은 옆에서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민수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형이 자살했다고요? 그럼 왜 교통사고라고 하셨어요? 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자살하면 보험금이 안 나와. 3년이 지나야 나오는데 우리한테는 그럴 시간이 없었어. 조문객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친척들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서진은 바닥에 앉은 채로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그럼 남편 시신은 정말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말순은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한강에서 발견된 후 경찰서 영안실에 있었어. 하지만 신원 확인이 늦어져서. 왜 그 사실을 저한테 말하지 않으셨어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말수는 변명했습니다. 말하면 어떻게 해? 자살이라는 걸 알면 너도 괴로워할 텐데. 민수는 어머니의 변명을 들으며 화가 났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정할 일이 아니에요. 형수님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말수는 민수의 말에 더욱 위축됐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서진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지금이라도 남편을 찾아야 해요.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려주세요. 말수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습니다. 여기에 경찰서 연락처가 있어. 서진은 종이를 받아들고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강대수 씨 시신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은데요. 전화 너머로 경찰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강대수 씨요. 가족분이세요? 네, 아내입니다. 남편 시신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경찰관은 잠시 확인한 후 대답했습니다. 현재 시립병원 영안실에 보관 중입니다. 신원 확인이 완료되어서 인수대기 상태예요. 서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남편을 찾은 것입니다. 지금 바로 가서 확인할 수 있나요? 경찰관은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신분증 지참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전화를 끄는 서진은 민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수님,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민수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가야죠. 형을 데려와야 해요. 말순도 일어나려 했지만 서진이 말렸습니다. 어머니는 여기 계세요. 저희끼리 가겠어요. 말순은 서운해했지만 감히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조문객들은 상황을 이해하고 하나둘 발길을 돌렸습니다. 일단 시신을 찾으시고 나서 다시 연락 주세요.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네요. 모두들 안타까워하며 장례식장을 떠났습니다. 1시간 후 서진과 민수는 시립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경찰관의 안내로 영안실로 향했습니다. 며칠 전 한강에서 발견된 분입니다. 신원 확인이 늦어져서 죄송했습니다. 경찰관이 사과했습니다. 영안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찰관이 한 침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계십니다. 확인해 보세요. 하얀 천이 덮여 있는 시신 앞에 서자 서진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직 얼굴을 보지도 않았는데 마음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민수가 서진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천천히 하세요.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천을 걷었습니다. 그곳에는 정말 남편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물에 있었지만 분명히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여보야. 서진은 남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울었습니다. 민수도 형의 얼굴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 왜 혼자 이런 선택을 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남편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신원 확인이 완료됐으니 이제 인수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서진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절차 진행해 주세요. 병원에서 모든 절차를 마친 후 서진과 민수는 남편의 시신과 함께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말순과 몇몇 친척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시신이 도착하자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말순은 아들의 관을 보며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대수야,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다. 이번에는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거짓과 연기가 사라지고 진정한 슬픔이 드러났습니다. 서진은 남편의 관 앞에 앉아 마지막 인사를 준비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보내줄게. 혼자 힘들었을 텐데. 미안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었습니다. 민수도 형의 관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형, 이제 편히 가세요. 남은 일은 제가 처리할게요. 가족들이 모두 모여 진정한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때 말순이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진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무 많은 잘못을 했다. 서진은 말순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힘드셨을 거예요.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요. 화해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오해와 갈등이 진실 앞에서 녹아내렸습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위로했습니다. 비로소 진정한 장례식을 치를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진짜 발인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이 진실했습니다. 서진은 남편을 진심으로 보내드릴 수 있었고 말순도 아들에게 진정한 작별을 고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 후 가을이 깊어진 어느 오후입니다. 서진은 남편의 묘 앞에 앉아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무덤 앞에는 하얀 국화꽃이 놓여 있고 선선한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이제는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보다는 평온함이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어. 서진은 남편의 묘비에 손을 올리며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님이 형님 빚을 정리하기로 했어. 집도 지킬 수 있을 것 같고.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며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한 달은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진짜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숨겨진 빚 문제까지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와 말순이 함께 도와줘서 하나씩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을 속이지 않을게. 서진은 묘비를 어루만지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동안 나도 많이 변했어. 당신이 왜 혼자 고민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 남편이 마지막에 느꼈을 외로움과 절망감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수와 말순이 함께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여기 계셨구나. 민수는 서진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말순도 무릎을 꿇고
아들의 묘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대수야, 엄마가 왔다. 말순의 목소리는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가식적이지 않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진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수는 형의 묘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 빚 문제 거의 정리됐어요. 제가 회사에서 대출받아서 급한 것부터 갚았고 나머지는 천천히 해결할 예정이에요. 형을 대신해서 가족의 기둥이 되겠다는 각오가 느껴졌습니다. 서진은 고마운 마음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님, 정말 고마워요.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이제 우리가 가족이니까. 말순도 서진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아,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다. 서진은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우리 앞으로 잘해봐요. 세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앉아 남편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갈등과 오해가 사라지고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죽음이 가져다 준 아픈 교훈이었지만 결국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들어준 시간이었습니다. 형수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서진은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갈 거예요. 일을 해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 남편 없는 삶을 혼자 헤쳐나가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말수는 서진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그래, 그게 맞다. 우리 대수도 내가 다시 살아가는 걸 원할 거야. 이제는 며느리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민수도 덧붙였습니다. 형수님, 혼자 두지 않을게요. 가끔 안부도 묻고 필요한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진정한 가족애가 생긴 것입니다. 형의 죽음을 통해 서로에게 더욱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일어나서 묘비를 한 번 더 어루만졌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정말 작별할게. 그동안 고마웠어. 더 이상 미련이나 원망은 없었습니다. 순수한 사랑과 그리움만이 남았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산을 내려왔습니다. 말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거짓으로 얻은 동정보다는 진실한 삶을 살고 싶어졌습니다. 이제라도 솔직하게 살아야겠어. 민수는 형이 하던 작은 사업을 정리하고 안정적인 직장 생활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형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예요. 가족을 지키는 게 우선이니까. 형의 죽음에서 교훈을 얻은 것입니다. 서진은 다음 주부터 병원으로 복직합니다. 동료들이 따뜻하게 맞아줄 것이라는 한준호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남편 몫까지 열심히 살아볼게요. 슬픔을 딛고 일어선 강한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세 사람은 작은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자주 만나자. 말순의 제안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죽음이 갈라놓은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든 순간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집에 돌아온 서진은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편히 쉬어. 우리는 잘 살아갈 테니까.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서진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서진은 처음으로 평온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은 남아있지만 이제는 아픈 추억이 아닌 따뜻한 기억으로 간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지러웠던 집안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얼룩졌던 가족관계도 진실을 통해 다시 맺어졌습니다.
서진도 남편 없는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새로운 하루가 밝았습니다. 서진은 병원 유니폼을 차려입고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고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야. 남편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인생을 향해 걸어가는 서진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사연 담은 썰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